안녕하세요.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특히 미술치료 사례 세미나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집중해 주시면 좋아요. 아셨죠? 네. 이번 시간에는 주요 개념 두 번째를 다루고요. 그다음에 정신분석 미술치료를 한번 다뤄볼게요. 자, 우리가 앞서 시간에는 이제 불안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이런 불안, 뭐 도덕적인 불안이든 신경칙적인 불안이든 또 현실적인 불안이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불안한 마음이 들면 이 불안을 피하려고 하는 어떤 방어를 한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인간은 모든 갈등에서 비롯된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당한 방어 기제는 건강해요. 왜냐하면 방어 기제를 전혀 쓰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어 기제가 너무 과해지거나 이제 정리적으로 봤을 때 문제인 거지, 건강한 방어 기제도 있고요. 또 때로는 적당한 방어 기제는 삶에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것은 현실 부정이나 이런 왜곡시켜서 무의식 수준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현실을 딱 부정하거나 아니면 이걸 왜곡을 시켜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무의식으로 들어가면서 무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누구나 한두 가지 방어 기제는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가 미성숙한 방어 기제의 대표적인 게 억압이에요. 억압. 억압. 자, 이 억압이라는 것은 의식하기 고통스럽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런 스트레스 상황을 무의식 속으로 딱 밀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건 건강한 건 아니죠. 어. 내가 이거는 나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다 억압하는 것은 내가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진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참을 거예요, 선생님. 진짜 참을 거예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선생님, 이제 힘들지만 참을 거예요. 참을 거. 근데 내가 힘들다고 하는 그 문제를 용기 있게 마주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빵 터지거든요. 그게 신체적인 문제로 올 수도 있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학교를 자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억압은 정말로 미성숙한 방어 기제예요. 음. 그래서 이 방어 기제는 다른 자아 방어나 어떤 신경증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의식적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과 느낌을 눌러버리는 거죠. 근데 인간이 삶을 영위하다 보면 이제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표현을 했더니 어린 시절에 많이 혼나거나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억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나의 감정과 생각을 건강하게 표현을 해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도 아무렇지 않은 제 경험을 해야지만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솔직하게 표현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의외로 건강하게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막 참고 내가 마음 읽기를 하고 괜찮을 거야. 그러면 그게 우리가 뭐든지 가하면 부작용이 따라오거든요. 내가 내 능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해요. 음. 그다음에
이제 미성숙한 방어 기제 중에 대표적인 게 또 반동 형성이죠. 그러니까 실제 내 감정보다는 반대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거는 남녀 관계에서도 생길 수가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건강하죠. 그런데 내가 막 심하게 장난친다든지 상대방을 괴롭힌다든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봐요. 멘붕 오잖아요. 어린 시절에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괜히 좋아하는 여학생 놀면은 장난치고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반동 형성이죠. 그래서 음, 이게 건강한 건 아니에요. 또 그 치안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이것도 미성숙한 방어 기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원래 대상보다는 약한 곳에 옮겨서 표출하는 거죠. 어. 내가 직장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그 직장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풀어요. 방어 기제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자,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이거 가족에게 풀어야 될까요? 만일 내가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 받은 걸 가족에 계속 풀어요? 노년기에 내가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치안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방어 기제 중에서 그나마 이제 그 이성이 작동된 방어 기제죠. 가장 고뇌가 많을 수도 있어요. 이 자아가 발달한 사람들은, 에고가 발달한 사람들은 좀 고뇌가 있어요. 아주 도덕적이거나 아주 본능적인 사람들은 고뇌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자아가 발달하다 보면 이제 이게 충돌하잖아요. 근데 여하튼 합리화는 갈등을 논리, 윤리, 사회적 용납되는 이유를 들어서 이제 대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그 실망이나 충격을 좀 완화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여우하고 심포도가 있어요. 근데 여우는 포도를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여기 있는 여우가 여기 있는 포도를 따려고 해도 딸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합리화를 하는 거죠. 아, 어차피 저 포도는 내가 취해도 너무 시니까 먹지 못했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포도를 못 딴 거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성숙한 방어 기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부인. 자, 제가 아까 전에 일부 시간에 그 아델의 꿈 분석을 해줬어요. 그게 부인이거든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생각, 또 욕구, 어떤 충동, 현실적 존재를 내가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부인이.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하기에는 내가 너무 힘들어. 자, 여기 어린 소년이 있어요. 유아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어떤 아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여러분이 이 그림을 제가 그냥 그 2주차 댓글 다는 걸로 할게요. 자, 이 어린 유아가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다양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적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음,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랑 놀러 갔는데, 엄마 아빠를 갑자기 잊어버려서, 엄마를 찾으면서 이렇게 울면서 걸어가는 유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그냥 떠오르는 생각, 또 아니면 기억나는 사건, 또 아니면 여러분이 상상되는 어떤 이야기를 적어주는 것이 2주차 댓글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죠. 음. 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쭉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상담하다 보면 또 대표적인 방어 기제가 신체화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갈등이 신체 부위 증상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내가 심리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 이게 뭐 탈이 난다든지, 장이 안 좋아진다든지, 괜히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특히 청소년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학교 가기 싫으니까 배탈 나고, 또 늘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체적으로는 불편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신체야. 음. 그런데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게 되면 건강해지는 거죠. 아주 그냥 말짱해지는 거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갑자기 팔도 뭐 아팠는데 팔도 안 아파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방어 기제 중에 퇴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퇴행. 퇴행. 그러니까 현재 발달 단계 이전 단계로 후퇴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을 피하거나 나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려고. 그래서 여기 얘도 나와 있잖아요.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고 싶은 거예요. 남편한테 선물 받고 싶은 거예요. 막 애교 부리고 어린아이처럼 응석 부리고 나 이거 사주세요. 나 옷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또 아내의 모습이 귀여워서 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 또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생이 태어났을 때 갑자기 소변을 가리던 아이가 소변을 싼다든지 뭐 이런 게 대표적인 태행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미성숙한 방어 기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숙한 방어 기제도 있어요. 자, 여기 그림을 보세요. 뭔가 그 아주 그냥 건강한 어떤 것들이 그려지지 않나요? 나의 어떤 것들을 아름답게 승화시킨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숙한 방어 기제는 이타주의 반동 형성의 하나예요. 또 자기 본능의 어떤 만족을 포기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을 건설적으로 도와주는 거, 또 내재하에 의한 대리만족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나의 욕구를 다 채울 수는 없어요. 어떤 거는 내가 절충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사실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그 정도를 내가 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부부 생활을 해요. 그러면 내가 남편에게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가. 근데 과하게 맞춰주는 것도 부작용이 따르는 거죠. 그런데 내가 혼자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남편하고 사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함께 사는 거에 대한 이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싫으면 혼자 살아야 되는 거죠. 음. 근데 내가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적당하게 내가 맞추기 때문에 건강한 결혼 생활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성숙한 방어 기제예요. 자, 여기 보면 대표적인 게 승하예요. 승하. 자, 우리가 공격적인 충동도 있고 성적인 충동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활동으로 바꾸는 거죠. 자, 엄청난 공격력을 축구, 정육점 운영에 막 이거 하잖아요. 해 막 뜨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직업으로 풀리지 않았으면 이게 무섭잖아요. 살 떨리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뭐예요? 이거 외과 의사도 뭐야 이거 절제하고 이거 수술하고 또 아니 성형외과 의사도 뭐예요? 뭐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잖아요. 음. 그런 것들은 이제 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머. 어, 자신과 타인에게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나도 불쾌하지 않고 그대도 불쾌하지 않게 하면서 자신의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공개적으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유머라고 하죠. 또 성격 구조를 볼게요. 성격 구조가 이제 여기 이렇게 아주 본래 그 원초적인 이드라고 하잖아요. 원초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고 또 쾌락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고 대부분은 인식되지 않은 어떤 무의식의 어떤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현실 세계보다는 자기 신체와 더 밀접해요. 이 이드라는 것은 나의 신체와 더 밀접해요. 성욕 밀접하죠. 공격력 밀접하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자아는 자, 에고. 자, 아주 이성적으로 보여요. 합리적으로 보여요. 자, 현실의 영역으로 외부 세계와 접촉하여 성격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은 이 에고거든요. 쾌락을 추구하지만 또 현실을 고려하면서 추구하는. 왜냐하면 내가 쾌락을 추구하지만 이런 거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막 뭐 여러 사람을 사귀고 싶어요. 그럼 내가 탤런트가 되는, 연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극적인 영역 안에서 내가 이 사람하고도 부부 생활하고 이 사람하고도 부부 생활하고 다양한 사람들하고 내가 부부 생활을 영위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의 어떠한 쾌락은 충족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아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초자아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너무 너무 기계적으로 보이죠. 네. 이 슈퍼 에거는 이제 초자라고 해서 성격의 어떤 판사와 같은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AI가 지금 아주 가까이 성큼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논문 쓸 때라든지 보고서 쓸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민이 있을 때 저도 AI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딱 이성적으로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인간의 마음, 감성 이런 부분을 대신해 주지는 못해요. 제가 거의 뭐 아직까지는 AI가 이 초자랑 관련될 수가 있는 거죠. 거의 뭐 이성적이잖아요. 제가 원하는 어떠한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AI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이러이러한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이것도 다 이렇게 AI로 그린 거예요. 이거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그려줘. 그래서 막 엄청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졌는데 실제 내가 간절히 원하고 표현되고 싶은 그림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제 앞으로는 인간의 어떤 감정까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AI가 등장한다라는 연구되고는 있지만 실제 존재하는 인간의 이 아주 섬세한 요런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완벽하게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로버트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아직까지는 지금 존재하는 그 AI는 이제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자아는 의존적 어린 시절에 부모나 의미 있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프로이드에 의하면 대부분 아버지죠. 아버지에 의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 3세 때
웨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를 이제 경험하면서 나보다 아주 강한 존재인 아버지를 동일시한다든지 엄마를 동일시하면서 도덕성이 이제 발달한다고 봤잖아요.